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선생님 권우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OT에는 소리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잘 들리겠죠? 이번 강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와 정보의 분석을 잘 학습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는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여기서 정보라는 단원을 같이 학습을 하면서 문제라는 부분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은 이 수업을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64페이지의 정보의 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과서에는 20연승의 기적이라는 사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시청해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은 재밌게 시청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재밌게 봤었던 부분은 임동균 선수 트레이드 이유에 대해서 단장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장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 본격적으로 수업할 소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을 점검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팅 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네요. 웹을 통한 유럽 축구 리그 일정 검색, 온라인 바둑 대결, 그리드 컴퓨팅을 통한 백신 개발, 스테이플러 사용인데요. 여기서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사용한다면은 다수의 문서를 묶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묶는 데 사용하는 스테이플러는 굳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 할 수 있는 거니까 4번 이외에 네 가지는 컴퓨터를 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X를 쳐야 되겠네요. X. 그래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학습을 할 소제목은 자료 처리와 컴퓨팅 기술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컴퓨팅 기술이 우리 생활과 사회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목표를 잘 유의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66페이지입니다. 인간 게놈에 대한 부분이네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워낙 방대하고 규명해야 할 유전적 특징이 다양하여 연구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인간 게놈이 가진 유전자 정보를 규명하는 작업에도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대한 지식을 얻고 싶으시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유튜브를 잠시 보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빅데이터의 가치를 알아보기 전에 빅데이터의 정의를 알아보고 가치를 알아본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과서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찾은 내용인데 미국의 가트너란 기관에서 2001년도에 내린 정의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3V로 말할 수 있다는데요. 첫 번째, 속도.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크기가 큰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사용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67페이지입니다. 예측 분석은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내고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나 사람들의 활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 시간대 휴대전화 통화량을 분석하여 심야 버스 노선을 개설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어를 분석하여 독감과 같은 질병의 동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쇼핑 이력을 분석하여 상품 이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학 연구는 특정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복잡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입력하여 가상의 과학 실험을 얻는 데 활용합니다. 몸 상태, 운동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특정한 각종 기상 자료를 분석하여 일기예보를 하기도 합니다. 인공위성, 우주선 등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천문학 연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계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컴퓨터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번역,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대용량의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운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번역 문서를 활용하여 100여 가지 언어를 분석하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바둑 대국 자료를 분석하여 프로 바둑 기사 수준으로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와 컴퓨팅 기술은 빅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6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 자료 처리는 구조화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화된 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지 고객 신상 자료라든지 매출 자료, 재고 자료, 회계 자료 등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빅데이터는 이 구조화된 데이터 말고도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동영상, 음악,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텍스트 자료들을 가지게 되는데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텍스트 자료로는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도 빅데이터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단위까지 와야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자료는 생성 속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서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월말에 요금 고지서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구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되고 처리 속도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구조는 점점 더 비구조적인 데이터도 처리를 할 수 있고
처리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빠른 데이터로서는 은행 업무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구조적이지 않은 데이터로서는 텍스트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빅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컴퓨터 자료의 용량 단위입니다. 과거에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만 했어도 빅데이터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 와야지 빅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크기를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1바이트가 있을 거고요. 1000바이트는 1kB가 되겠죠? 바이트. 1000kB는 1MB가 될 거고 1000MB는 1GB가 될 겁니다. 기가바이트. 1000GB는 1TB. 이와 같은 원리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까지 될 겁니다. 이 숫자가 별로 커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앞에 개놈 프로젝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인간의 염기쌍이 약 3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 6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겠죠? 60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6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염기 서열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염기 서열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AT, CG 네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뭐였지? 선생님은 정보 선생님이니까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 네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정말 후하게 봐서 1바이트로 표현을 하겠다고 합니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1바이트로 표현을 했을 때 60억 바이트가 되겠죠? 60억 바이트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개씩 나눠주게 되면은 60억, 여기는 킬로, 메가, 기가. 그러면은 6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못 끊었다. 이거 맞구나. 60억이니까 6GB가 돼요. 6GB라고 하면은 이 테라하고 기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염기 서열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USB 하나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만큼 빅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9페이지고요. 우선 빅데이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 엔진은 사람들의 검색어를 분석하고 SNS는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수집합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우리의 생활 속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면 우리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에 의한 처벌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순찰 관심 지역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준다고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범죄 가능성을 높은 사람들을 찾는 데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처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자료의 남용 및 오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가 빅데이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 분석이 되거나 잘못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에 의해 C형 간염 환자를 다수 진료한 한 의원에서 간염 집단 발생 기관으로 의심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례를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현재 이용 사례를 조사해보고 빅데이터의 과거 악용 사례를 조사해보는 과제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주고 과제를 할 때 교과서에 없는 내용으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진행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과제물을 제출하실 때는 아래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은 빅데이터와 컴퓨팅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빅데이터의 가치,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용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면 사용 사례를 더 알아보게 되므로 이번 단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혼자서 PPT를 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습을 하셨을 때 과제는 꼭 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다면 정보 과목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을 하겠습니다. 네, 수업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